중국은 어떻게 운영되는 나라일까? 중앙조직, 지방조직, 그리고 성의 숫자까지. 중국을 보다 보면요, 늘 헷갈리는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 나라는 정부가 다스리는 걸까? 아니면 공산당이 다스리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은 중국은 정부보다 단기 위에 있는 나라입니다. 중국을 이해하려면 국무원보다 먼저, 부처보다 먼저 이제 공산당을 봐야 합니다. 이제 중국은 단기 결정하고, 국가는 그 결정을 집행하는 체제입니다. 이제 겉으로 보면 정부도 있고, 사법기관도 있고, 행정기관도 있습니다. 각 기관마다 분명히 장이 있습니다. 성에는 성장이 있고, 공안청장이 있고, 검찰장과 법원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치의 핵심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모든 기관 위에 동일한 범위로 한 겹 더 덮여 있는 조직이 있습니다. 바로 공산당 조직입니다. 중국은 국가기관 하나, 당 조직 하나가 겹쳐진 이중 구조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존재하지만 정부 위에는 항상 당이 있습니다. 이 구조를 성 단위로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성에는 행정을 책임지는 성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장 위에는 항상 성서기가 있습니다. 성서기는 정부 위에 있고 사법기관 위에 있고 공안 위에 있습니다. 성장은 행정의 책임자이지만 성서기 아래에서 집행을 맡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항상 성서기가 성장보다 위입니다. 이게 중국 권력 구조의 기본 공식입니다. 이제 중앙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중국의 중앙 권력은 위로 갈수록 급격히 좁아집니다. 가장 아래에는 당 중앙위원회가 있습니다. 약 200명 안팎 형식상 최고 의결 기구입니다. 그 위에 정치국이 있습니다. 24명입니다. 그리고 그 정치국 위에 중국을 실제로 움직이는 집단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숫자는 단 7명. 중국은 사실상 7명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중국에서 진짜 힘을 가진 곳은 부처가 아닙니다. 당 기구입니다. 먼저 중앙조직부, 여기는 사람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차관급에서 시작해 장관급으로 올라가고 성성장 그리고 성서기까지 중국의 핵심 인물들은 모두 이 라인을 거칩니다. 다음은 중앙기율검사위원회입니다. 조사와 숙청의 출발점입니다. 중국 정치에서 사람이 사라진다는 말은 대부분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중앙군사위원회, 중국의 군대는 국가의 군대가 아니라 당의 군대입니다. 이제 지방 구조를 보겠습니다. 중국의 행정 단위는 여러 단계로 나뉘지만 정치적으로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성급 단위입니다. 성, 자치구, 직할시, 특별행정구. 이 단계까지만 봐도 중국의 권력 구조는 충분히 보입니다. 중국에서 성은 한국의 도와 전혀 다릅니다. 성서기는 인사, 예산, 내지 공안, 검찰, 법원까지 모두 통제합니다. 사실상 작은 나라의 최고 권력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치의 승진 공식은 아주 단순합니다. 성서기를 했는가, 그리고 중앙으로 올라갔는가, 이 경로가 그 사람의 체급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숫자가 헷갈립니다. 중국 자료를 보면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중국의 성은 23개라고 왜일까요? 여기에는 대만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을 자국의 23번째 성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공식 지도, 교과서, 관영 통계에는 항상 대만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대만은 독자적인 정부, 독자적인 군대, 독자적인 선거와 사법 체계를 가진 채 실효 지배 중입니다. 중국 중앙정부는 대만에 대해 인사도, 예산도, 행정도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정치적 주장 기준으로는 23개 성, 실제 행정과 통계 기준으로는 22개의 성과 대만성, 명목상 포함입니다. 중국에서는 숫자부터 이제 정치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앙과 지방의 관계입니다. 중앙은 통제를 강화하려 하고 지방은 성과와 재정을 떠안습니다. 이 구조 속에서 부동산 문제, 지방정부 부채, 통계 왜곡이 나옵니다. 중국의 경제 문제는 정책 이전의 구조의 문제입니다. 이 영상은 중국을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앞으로 성장과 성서기, 부장과 당서기, 기울이 라인이라는 말이 나올 때
누가 위에 있는지 바로 보이도록 만드는 기본 지도입니다. 이제 이 개요 위에 하나씩 얹어가면 됩니다.